안녕하십니까.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핫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신 전현희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국회의원도 재선하셨죠? 네. 강남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럼 국회의원을 8년 하신 거네요? 네. 비례 4년이랑 지역구 4년. 네. 네. 국회의원 8년 하셨을 때 전현희 의원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요즘에 이제 국민권익위원장 네. 이걸로 불리는 게 훨씬 더 참 임팩트가 있고 자극적인 것 같아요.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근데 이제 전 권익위원장, 전 의원 이제 이렇게 항상 부르시는데요. 네네. 사실은 현 의원이나 현 권익위원장일 때도 저는 항상 전으로 불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참 개그를 고농도 했는데. 개그입니다. 고농도 개그. 예. 네. 고농도 개그입니다. 네. 예. 그래서 네. 제 친구 중에 네. 그 도박사가 있습니다. 네. 예. 그 친구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데 도박사입니다. 아, 네. 네. 접수됐습니다. 네네. 그럼 저기 임기 마치고 퇴임하시니까 좀 편안해지셨죠? 네. 사람들이 저보고 네. 표정이 달라졌다고 아, 굉장히 밝아 보이고 좋아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3년 동안 임기의 소회라면은 뭐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3년 동안 이제 저희 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잖아요. 네네. 대한민국 정부 부처 중에서 유일하게 국민자가 들어가는 기관입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음. 기관이라 그 기관의 그 취지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민생 현장에 가서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또 해결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일을 이제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또 굵직굵직한 민원들을 해결한 이런 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보람도 있었고요. 근데 국민들은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번에 이제 부동산 문제, 네. 또 코인 문제 이런 거 보면서 공직자들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기구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좀 조금 더 소개 좀 해주시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기존에 부패방지위원회 또 네. 국가청렴위원회 두 개 청렴위원회. 같은 기관인데요. 네. 전신이 이제 부패방지위원회 네.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예, 들어봤습니다. 민원을 해결하는 네. 것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네. 네. 이 세 기구가 하나로 합쳐져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직속이에요, 아니면 총리실? 총리 직속이고요. 총리실 직속, 예. 그다음에 장관급 장관급. 기관이고 이 사실은 이제 좀 약간 이질적인 업무들이 섞여 있어요. 네네네. 부패 방지나 네. 고충 민원 해결 또 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근데 이 세 가지 이제 기구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네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음. 일을 하는 기관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기관 내에 판사, 검사, 변호사가 다 있는 기관이에요. 검사는 부패 방지, 네네. 그다음에 판사는 행정심판, 행정심판. 네. 그다음에 변호사는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국민들의 변호인. 예. 그래서 제가 늘 권익위를 이제 상징하는 그런 이제 용어로 든든한 국민편, 든든한 국민편. 예, 국민권익위원회, 또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이제 표현을 제가 많이 썼습니다. 이 위원회니까 위원 체계니까 또 정당에서 추천하기도 하겠네요. 위원들을. 네, 저희 위원회의 이제 최고 그 기구가 전원위원회인데요. 전원위원회, 네. 여기에는 이제 위원장, 네네. 그다음 부위원장 3명, 네네. 그리고 이제 국회, 대법원, 또 이 대통령 이렇게 네. 이제 추천하는 비상임위원들로 구성된 전원위원회가 저희들 이제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그럼 저 운영 방식이 좀 합의제적 성격이 가지고 있겠네요. 그런 성격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독임제 기관의 성격도 있고 두 독임제 개가 행정기관의 성격도 예, 갖고 두 개가 있고. 네. 섞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전원위원회에 올려서 음. 최종적으로 네. 의결을 하고요. 네. 그리고 통상의 이제 업무는 위원장이 이렇게 이제 처리를 네. 정권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위원회가 원래부터 임기제였습니까? 아니면은 뭐 최근에 뭐 문재인 정부라든가 또는 박근혜 정부라든가 최근에 뭐 10년 내의 일입니까? 임기제가 된 게? 원래부터 이 각 기관들이 존재를 할 때도 네네. 임기제였고요. 왜냐하면 아. 성격이 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업무잖아요. 네네. 이 고충민원 해결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국가 옴부ds만 기관인데 네네. 선진국에도 옴부ds만 기관들은 이 대통령과 임기를 엇갈리게 합니다. 네. 왜냐하면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행정심판은 뭐 사법부적인 그런 권한 기능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독립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부패 방지는 이는 이제 공직 기강을 잡고 또 부패 방지라는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네네. 김영란법으로 유명한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네네. 뭐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런 걸 네. 이제 소관 업무로 하거든요. 네네. 이런 업무도 당연히 이제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인 거죠. 그래서 그 각각 기관 일때부터 이미 이제 독립적인 업무와 함께 기관장의 임기는 다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뭐 쉽게 해석하자면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공직사회 내에 검찰기구, 네, 사법기구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을 상대로 한 신문고가 있다. 네, 이 정도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권익위가 이제 국민신문고라는 국민신문고. 네. 그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는 네네. 기관이거든요. 네. 한 해에 한 1,500만 명 정도의 국민들이 네. 민원을 제기를 하세요. 맞네요. 네, 그러니까 신문고 아시겠지만 조선시대 태종 때 그렇죠. 네. 백성이 어려움을 이제 네네. 임금께 호소하고 임금이 이제 해결해주는 네네. 그런 걸 오늘날 이제 이 디지털로 구현한 게 국민신문고인데 네. 그런 이제 업무를 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모두가 독립적이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 권익을 구제하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면서 그런 독립적 기구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막 쫓아내려고 굉장히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이거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긴 거네요. 말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첫째 검찰총장 시절에 네네. 그 본인 그때 이제 사퇴 압박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에 이제 본인께서 얘기를 하신 게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예, 그래서 네.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네. 이걸 본인이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그 때문에 국민들한테 훌륭하다 이렇게 사실 이제 그렇죠. 네. 칭찬을 받았었고 네. 또 심지어 그 대통령 대선 후보일 때도 공약이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들의 임기는 보장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러신 분이 갑자기 대통령이 되자마자 말을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분께서 네네네. 법치주의라면 법에 정해진 대로 지키는 게 법치주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지키는 게 공정이고 상식이고 근데 그 법에 정해진 임기를 무시하고 뭐 기관장인 뭐 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 국무회의에 올 필요 없다. 네. 그리고 사실상 사퇴를 종용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쁜 일이고 또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로남불이고 윤석열 정부 스스로 자기 정당성을 훼손했다. 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어쨌든 위원장님 덕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네. 전에는 부모님들도 권익위에 근무한다 이러면 그게 네. 어디냐 이러더니 요즘은 권익위를 모르는 분이 없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부작용이지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저기 앞으로 이 사회 활동이나 공공의 일을 하시면서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하면 이제 다 알아보실 거고. 네. 거기에 저는 중간에 의자를 넣어서 국민의 권익위원장입니다. 네.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네요. 네. 네, 좀 더. 영원한 국민의 권익위원장이다. 네, 네.
전 국민의 권익위원장. 전 국민의 권익위원장. 아, 너무 좋은 이 저기 그 하나의 이 별명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고 이제 국민의힘 정당하고도 사실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어요. 문재인 네. 정부 때부터. 네. 그 출발점이 저희가 이제 언론을 좀 추적을 해보니까 추미애 대통령 아들 수사 문제. 네. 거기서부터 좀 추미애 뭔가 법무부 장관. 예, 법무부 장관 당시에 네, 네. 아들 수사 문제 때부터 이게 국민의힘과 불편한 관계가 시작된 것 같은데 그 좀 전말을 저희가 좀 들을 수 없을까요? 제가 이제 권익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네네. 이 갑자기 이제 국민의힘 네네. 의원께서 권익위에 이제 유권 해석 요청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당시에 그 군보 휴가 네, 문제. 네, 휴가 문제로 네.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네네. 법무부 장관 아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법무부 장관에게 이해 충돌이 아니냐 네네. 해석을 해달라 이런 이제 요청이 왔어요. 아, 네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이전에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전임 권익위원장 시절에 네. 똑같은 의원께서 네. 권익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때도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죠. 네, 네. 당시에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에 네.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인데 부인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정경심 교수 수사 받는데. 예, 네. 그게 이해충돌 아니냐 음. 이렇게 유권해서 요청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전 권익위원장 시절에 권익의 유권 해석은 그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소지가 있다는 뭡니까? 가능성. 가능성이 이해충돌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게 당시의 권익의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이해충돌이라는 게 법률적인 용어면은 네. 있다 없다로 해야 되지 소지가 있다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애매한 거죠. 그래서 네. 당시에 이제 굉장히 여야가 논란이 정치적 논란이 굉장히 일어났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해충돌이 권익위가 이해충돌 방지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제 유권 해석의 주무부처인 거죠. 네. 근데 저희들 유권 해석 권익위의 원칙은 이해충돌이 성립하려면 이해관계인 지위가 있어야 되고요. 이해관계인 지위. 예, 사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관계인가? 가족이죠. 예, 가족이다. 가족들이 네. 이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직무 요구를 합니다. 관련성. 이제 통상 모든 경우에도 이해관계인과 직무 관련성 두 가지를 네네. 요구를 하는데 네. 이해관계인과 직무 관련성 중에 법무부 장관의 직무 관련성은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에게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원칙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법무부 요건.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네, 지휘할 수 있지 네, 네. 개별 사건에 대해서 개입할 수 예,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아유, 잘 아시네요. 그래서 이해관계인과 직무 관련성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그러니까 and예요. 동시에 충족을 해야 이해 충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이제 권익의 유권 해석 원칙입니다. 이거는 그동안 쭉 내려온 권익의 원칙이니까 네네, 누구도 네.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이해충돌 성립 여부에 대해서 이해관계인 지위는 있잖아요. 가족이니까. 네, 네. 그런데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는 당시에 확인을 하지 않고 네, 네. 이해관계인 지위가 있으니까 일응 네. 이해충돌 소지가 소지가 있다. 있다. 요 정도까지 해석을 한 겁니다. 아. 반쪽짜리 해석이었죠. 야, 근데 이제 애매하게 해석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네.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 때문에 네. 정쟁이 더 커졌을 네, 수도 그래서 있겠네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니까 네. 국민의힘 쪽에서 어떻게 네. 그걸 이용했냐면, 야, 조국 장관 권익위에서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네, 네.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이해충돌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네. 그냥 이해충돌이라고 권익위에서 해석을 했다라고 네, 이제 막 발표를 하면서 그래서 조국 장관 물러나라 이해충돌이다 뭐 이런 식의 정치 공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권위가 언제 이해충돌이라고 했냐, 그거는 이제 소지지 확실하게 해석한 거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그때 엄청난 싸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권익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장님으로 바뀌었죠. 바뀌었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지난번에 한번 어떻게 보면 재미를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뭐 적어도 똑같은 답이 나오면은 음. 또 이번에 추미애 장관 물러나라
이런 공세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아니면 또 저한테 공세를 할 수 있으니까 이쪽이나 저쪽이든 뭐 손해 날 게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권익위 해석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국 장관 때 워낙 그게 이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는 권익위가 우리는 이번에는 제대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 그래서 대검에 수사 지휘가 있었는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했는지 네네. 이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 사실조회 이제 회신을 통해서 확인했더니 대검에서 검찰총장 네. 직인을 찍어서 권익위에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검찰총장이면 누굽니까?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예. 직인을 찍어서 네네. 법무부 장관이 이 그 수사지를 행사한 적이 없다 총장에게. 네네네. 그리고 검찰총장은 또 그 수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 아, 네. 이렇게 공식 문건을 통해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해충돌의 두 가지 요건 중에 네. 이해관계인 지위는 있죠. 아들 수사를 네네. 받으니까. 그러면 일형 이해충돌 소지는 있는 거예요. 조국 장관처럼. 네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 안 했다고 대검 검찰총장이 확인해 줬잖아요. 직무 관련성은 없다. 예, 직무 관련성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공식에 대입하면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저절로 답이 나오는 거죠. 증거는 윤석열 총장이 윤석열 총장이 제공한 사실상 답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네네. 그러니까 이 답변은 여기 제가 개입할 여지가 있나요? 없죠. 네. 전혀 없죠. 예, 뭐 방정식에 그냥 네, 변수를 집어넣은 게 했고, 다니까. 그래서 네.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입을 해서 이제 네네네. 그걸 요청한 의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보내줬습니다. 네네. 이해 충돌이 아니다. 음. 그랬더니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뭐라고 했게요?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 위원장이 네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같은 당이라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 네. 전임 위원장은 이해충돌이라고 했는데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 아니라고 한다. 네. 이거는 정치적 편향이고 또 위원장이 개입해서 결론을 바꾼 거다. 네. 그래서 위원장 자격이 없다. 물러나라. 음.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어이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보도 자료를 냈죠. 네네. 원칙적으로 해석을 한 거고 이거는 음. 이제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이 직인을 쪼개서 보내서 답변을 한 거에 근거해서 해석을 한 거다. 그런데도 계속 정치 공세를 하고 그다음에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에서는 네. 위원장 자격이 없다 물러나라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또 공조해서 언론 보도가 되고 한창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저보고 물러나라. 네네네. 정치 편향이다. 직권 예, 남용이다. 예. 결론을 변경했다. 네. 전임 위원장은 훌륭한데 지금 위원장은 음. 역시 민주당 출신이라 중립성을 훼손했다.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총장이 답변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해도 그거는 이제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번에 그 사안이 감사원 감사에서 핵심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그걸로 감사원 사무처가 저를 대검에 수사 요청 예, 조치를 예, 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1년에 국민의힘과 감사원과 지금 검찰이 계속 하나의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카르텔이 네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안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네. 여기에 개입하거나 결론을 바꾸거나 할 여지가 1도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걸 제가 변경했다, 개입했다. 지금도 뭐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 권익위원장이 유권 해석에 개입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새빨간 거짓말이고 네. 그렇게 하는 게 무고이고 명예훼손이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아,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라는 당연한 것은 범죄행위죠. 지금 네. 위원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무고라든가 이런 부분으로서 소송을 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감사원에 대해서는 네. 했고요. 네네. 그런 것을 이제 걸르지 않고 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얘기하고 해명을 하는데도 네네.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저를 매도하고 네네네. 명예훼손을 하는 그런
분들이 네. 계십니다. 보수 언론도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 사무총장도 해당이 되겠네요. 당연히 거기나 해당되고요. 그냥 그 외에도 네.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또 언론들이나 또 심지어 또 패널들 이런 네네. 분들에게는 지금 법적 조치를 할지 지금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금방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현희 위원장님 건을 수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도 뭐 증민이라든가 그 관계인으로 수사를 해야 되네요. 말씀하신 그럴 수 것처럼 있죠. 네, 그 가장 직무 핵심 관련성에 관련해 가지고 증인이죠. 핵심 증인을 증인이죠. 해줬으니까. 네. 제가 그 결론을 변경했고 거기에 대해서 네. 뭔가 직권 남용을 했다면 저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윤석열 총장이 준 그런 공문 네. 해신에 직인이 의해서 찍혀 있는데. 결정이 됐으니까 이건 사실상 윤석열 총장이 결론을 낸 거다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네네. 그게 사실이고 네. 가장 유력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 벗어난 질문인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윤석열 총장이라든가 서울중앙지검장 당시에 부인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인 관계고 또 총장은 모든 업무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으니까 업무 연관성이 있으니까 배제되고 하는 것은 그건 정상인 거네요. 당연하죠.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국민의힘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이게 이해충돌이라고 그렇게 이제 네네. 비난을 했었잖아요. 네. 그럼 한동훈 장관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례를 보면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자녀의 뭐 논문 문제, 네. 대필 네. 이런 거 관련해서 수사를 받았고 네. 또 본인의 개인정보 그 유출. 더 탐사 기자들 예. 이런 데 대해서 뭐 개인정보 유출이나 뭐 주거 침입 이런 걸로 고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또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영장 발부는 또 검찰이 관여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본인이나 자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네. 조국 장관이랑 똑같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도 똑같이 네. 한동훈 장관도 이해충돌이니까 법무부 장관 물러나라. 음. 그 얘기를 당연히 해야죠. 논리적 일관성이 있으려면. 근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주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주장을 해줘야지. 네. 어쨌든 이제 그 경우에 또 지금 유권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권익위에서 지금 이제 대검이랑 법무부에 이 수사 지휘를 했냐, 네네. 또 보고를 했냐, 이거 사실 조회를 지금 이제 보냈거든요.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답변이 답변은 없습니다. 없다. 예.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똑같은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쉬운 이 국민의힘 쪽의 프레임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네네. 또 감사원이 그걸로 이렇게 한 게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저는 이거는 덫이다. 처음부터 국민의힘 쪽에서는 저를 이제 사퇴를 시키려고 네네. 덫을 깐 거고 그 덫을 또 감사원에서 또 저에게 덫을 이렇게 걸어서 사실상 조작 감사를 한 거고 그게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이제 모두 무죄 판결이 난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는요, 한동훈 장관도 이해 충돌로 한번 제대로 한번 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조처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확연히 다르네요, 그죠? 네.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고 보고도 받을 수 없고 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 총장은 수사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모든 사건에 실제 다 개입하죠. 네, 그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또 재밌는 것은 사실은 감사원장과 유병호 총장입니다. 네네네. 이 두 사람은 지금 그 조작 감사와 또 직권 남용 감사 의혹으로 현재 공수처에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공수처에 고발이 되어 있으면 이게 자신의 고발건이기 때문에 이게 마찬가지로 사적 이해관계 지위가 있어요.
아, 그렇네요. 네. 네, 똑같은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적 이해관계의 지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직무 관련성은 이 유병우나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네. 저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음. 유죄로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했잖아요. 네. 감사위원들이 무죄다 이러니까 음. 거기에 대항해서 그게 아니다, 이건 유죄다, 범죄행위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분들 그 우리 흔히 하는 표현을 제척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당연히 이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여기서 감사위원회에서 무죄 결정이 저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면 네네. 이분들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된 사안이 사실상 유죄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직무 관련성이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사건의 결과에 유병우 총장이나 감사원장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당연히 여기에서 제척되거나 자기들이 스스로 회피를 해야 회피를 됩니다. 해야 되죠. 네네. 저에 대해서는 네. 그 사실상 그 말도 안 되는 추미애장과 이해충돌 관련 해석에 저를 직권남용했다고 이 형사 고발 조치를 한 분들께서 정작 자신들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회피나 제척을 하지 않은 이 자체가 이해충돌이 어느 게 더 이해충돌 소지가 더 큰가요? 그렇죠.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그렇죠. 네. 당연히 이 감사원 쪽의 이해충돌이 직접적인 그렇죠. 이해관계였잖아요. 네. 여기에 감사위원회에서 이분들이 결사적으로 네. 저에 대해서 무죄 판결 나는 걸 막지 않으면 자신들이 유죄, 공수처에서 유죄로 인정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결사적으로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이해관계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데 버젓이 그게 제척이나 회피를 하지 않고 감사위원회에서 난동을 소동을 부리고 제척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거는 또 다른 범죄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아, 그러네요. 예. 금방 이제 말씀하시는 와중에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유병호 총장이라든가 최재해 감사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해 놓은 상태신가요? 네, 고발을 여러 가지 제명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제명들 제가 좀 알 수는 없을까요? 예. 일단은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 예. 아시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지난 정부까지는 사실상 그 정권이 바뀌면은 물러나라. 네네. 그냥 임기가 있어도 그냥 물러나라 이러는 게 그동안 관행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그게 이제 검찰 수사로 이거는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환경부 판결에 보면은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이 임기가 정해져 있는 환경부 산하의 공단의 상임 감사를 이제 환경부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했는데 물러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감사 복무기간 감사를 지시를 합니다. 아, 그래서 네네. 감사를 통해서 뭐 자료를 내놔라, 업추비 뭐 내역을 내놔라 이러니까 괴롭힘을 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견디지 못하고 옷을 벗은 거예요. 네. 그 내용이 이 대법원에 의해서 이거는 직권남용이다라고 네. 확정 판결이 난 겁니다. 오, 네.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물러나라 하는 거는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이다. 네. 이렇게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이제 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는 했겠지만 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그걸 하지 마라. 네. 그리고 이걸 이제 기소한 장본인이 지금 용산에 있는 뭐 법률비서관이나 네. 지금 한창 이제 네. 용산의 대통령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검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거 이제 그런 거 임기를 이렇게 임기 중인 기관장을 이렇게 나가게 하는 거는 직권남용이고 네. 그렇게 기소를 했고 대법원에서도 안 된다라고 했으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그걸 이제 뭐 저를 포함한 방통위원장이나 이제 다수의 기관장에게 임기를 무시하고 물러나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직권남용이죠.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 블랙리스트 맞습니다. 수사했던 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윤석열 검찰 체제였어요. 그렇죠. 네. 거기서 한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현직일 때
구속이 되고 징역 2년에 이제 환경부 예, 장관하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성인사 비서관 네, 저하고 네. 아주 친한 선배였는데 지금도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은 이거는 굉장히 성립될 가능성이 음. 높고요. 네. 저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기관장들이 물러났잖아요. 네. 그분들도 다 직권남용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또 조작감사, 또 하나의 축은 조작감사입니다. 조작감사, 네. 그 조작감사는 직무 그 근태 관련 조작감사였나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추미애 장관 아들 그 유권해석과 유권해석 관련된 관련되는 네. 일단은 조작감사는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 용어고요. 네.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 하면 위계의양 위계의양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다. 그러니까 네. 속임수를 써서 공무원을 속였다. 네. 예. 자, 그럼 여기서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 네. 위계가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쉬운 표현으로 조작감사다 표현을 네. 쓰는데요. 일단은 저에 대한 감사를 개시하게 된 계기가 권익위의 내부의 고위관계자의 제보로 감사가 개시됐다. 고위관계자가 제보를 했다. 권익위 내에서. 네, 그게 이제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당시에 언론을 통해서 흘린 계속 내용이죠. 흘려서 그게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또 권익위 내부에서는 사실상 이제 누가 제보자인지 거의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 대충 짐작가는 분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 내부 고위 관계자의 제보인데 또 당시 언론에 보면 네. 감사원 사무총장과 친분이 두터운 친분이 관계다. 두터운. 네. 예, 그리고 또 행정고시 동기다 이런 이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언론에 이제 보도된 걸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권익위 고위 관계자는 특정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권익위 내부에서 누군지 누군지 사실상 안 하구나. 다 아는 거죠. 네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감사원 감사가 개시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한 석 달 동안 권익위에 와서 실지 감사, 네. 감사원 감사원에서. 특별조사국이 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들이 네. 사실임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다. 감사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뭐 증거라든가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권익위 직원들 수십 명을 네네. 불러서 조사하고 자료 제출 요구하고 네네. 엄청나게 이제 기우제식으로 먼지털이식 감사를 한 거죠. 네네.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저에 대해서 위법하다 뭐 이런 증거가 사실상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네네. 증거는 없다. 예.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 감사를 종결하는 게 맞죠. 그렇죠. 네. 종결을 하는 게 맞는데 이 감사가 이제 유병호 총장이나 감사원이 저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비위가 있다.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네, 비위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도 얘기하고 국회에서도 얘기하면서 뭔가 엄청난 비위가 있는 것처럼 감사를 했거든요. 최소한 무고죄는 되겠네요. 네, 제보는 무고죠. 그리고 이 명예훼손이죠. 명예훼손.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네. 그럼 아무것도 안 나오면은 이거는 굉장한 망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감사원 사무처가 맨 처음에 감사할 때 감사 계획서에 내용이 뭐로 돼 있냐면 이런 게 이제 뭔가 범죄 의혹이 있으니까 이거는 검찰에 수사 요청 하겠다. 네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저를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럼 뭔가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것도 안 안 나온 나왔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감사원 사무처가 한 것이 지금 증인으로 강력히 추정되는 그 사람을 증인으로 소환을 합니다. 증인으로 네. 이 증인이라는 사람은 권익위 내부 사람이겠네요. 권익위 내부의 고위 내부 관계죠. 사람을 그리고 이 증인으로- 사람이 또 하필이면 추미애 유권 해석의 담당 책임자, 실무 담당 책임자입니다. 책임자였다. 네. 그러니까 실무 책임자고 고위 관계자니까 그 앞에 제보라는 부분만 빼면 굉장히 신빙성 있는 그런 증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네. 증언이.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증언을 합니다. 네네. 제가 이제 유권 해석에 개입을 했고 네네. 또 그 과정에서 이 보도자료 나갈 때 이게 이제 권익위의 유권 해석 원칙에 따라서 이 해석을 했다라는 이 보도자료도
위원장이 그렇게 이제 허위로 하게 네, 네. 직원들을 압박해서 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또 진술을 하고 또 자기한테 음. 이 외에 직원들이 하라고 한 것으로 하라고 했는데 왜 안 그랬냐. 네. 그러니까 위원장이 시켰다고 하지 말고 직원들이 했다라고 내가 강압적으로 얘기했고 협박을 하고 네, 네. 강요를 했다. 네, 네. 그리고 또 뭐 미역국집에 식당에 가서 그 간부에게 제가 미역국을 숟가락으로 내리치면서 네. 화를 내고 왜 그 강요를 이제 직원들이 하라고 그렇게 진술하라고 위원장이 시켰는데 왜 그대로 안 했냐 하면서 네, 네. 제가 엄청나게 화를 내고 네, 협박을 했다. 네, 네. 뭐 그리고 뭐 방송국에 나가서 그 허위로 네. 발언을 하도록 인터뷰를 하도록 제가 강요를 했다. 네, 네. 이 내용으로 진술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사실 자체가 없거든요. 네, 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그에 반하는 증언을 합니다. 그런 네. 사실이 없다. 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실이 없고 심지어는 이제 이 감사원에서 그 수사 요청해서 세종경찰청에서 그 현지의 그 식당에 가서 CCTV를 확인을 해요. 아, 예, 그래서 예. 미역국 식당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네, 있었냐. 네.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게 현장 음. 검증에서 또 확인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방송국에 나가서 인터뷰한 내용도 보면 네. 그렇게 강압적으로 했던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완전 그리고 아까 얘기한 유권 해석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공문을 그렇죠. 뭐 보내서 해석을 한 조장직인 거고. 공문이 온 그러니까 거죠. 제가 뭐 직권 남용을 했거나 뭐 강압을 했거나 협박을 했거나 뭐 허위 보도 자료를 이렇게 했거나 이런 증거가 하나도 없고 증거 자체로 제가 관여하거나 부당하게 했다라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완전 허위 진술을 한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감사원 사무처는 이 허위 진술임을 이번에 감사 결과서에 보면 사실상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위 진술을 그대로 사실이냐 그걸 가지고 수사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경찰청에서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이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려고 하면 거기서 받은 거는 감사원에서 수사 요청했어요. 네. 그리고 권익위의 고위 관계자가 제보가 맞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네. 그러면 경찰은 입장 보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제보자 불러야죠. 제보자는 누군지는 모르죠. 네, 네, 네. 경찰에 보낸 거는 제보자를 빼고 네, 네. 감사원이 감사를 해보니까 네. 권익위원장의 위법한 사항이 심각한 범죄가 있다. 네. 그리고 그 증거는 이 담당 담당자 간부다. 간부다. 이렇게 해서 보내면 증거는 완벽하지 않습니까? 감사원이라는 기관을 국가기관이 신뢰한다면. 보냈고 신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권익위의 또 그런 고위 간부가 네, 네. 그 사실이 네. 맞다라고 해서 보냈기 때문에 네. 완벽하잖아요. 네, 네. 이게 덫이라는 거죠. 음. 이게 덫이고 그다음에 경찰청은 제보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질문 네. 던질 수 있는 게 그 당시 이제 추미애 장관 당시에 담당자라는 분이 그 한 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 그러니까 밑에 직원도 있을 다른 거고. 직원들이 있죠. 다른 직원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다 진술을 했죠. 지금 그 권익위의 전체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700명 정도. 700명에서 네. 제보자와 네. 그 담당했던 증언자 네. 2명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한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제보자 증인이 동일인이라는 거죠. 예? 아, 동일인이라고요? 네, 네. 동일인으로 강력히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이제 추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추정이 된다. 수사에서 밝혀지면 네, 네. 이거는 빼박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거죠. 조작이라는 거죠. 제보도 사실상 조작의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네, 네. 유병호 사무총장과 친분이 두터운 뭐 동기인 네, 그런 사람이 제보를 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유병호 사무총장과 권익위 제보자와 또 국힘과 뭔가 일련의 짬짬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유병우 총장이 언론에 했던 내용 중에 권익위 내에 네. 본인과 친분 관계가 있는 네.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죠, 그죠? 네, 네. 그거는 이미 이제 본인이 특정해 버렸네. 본인이 특정을 했고 본인이 이제 언론에 계속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기사화가 되어 있어서 그거는 이미
그냥 빼박 증거입니다. 기사화되어 있고 네, 이미 기사가 보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네. 위원장님의 문제가 있다고 한 그 증인 증인도 그는 이제 당연히 감사원 감사에서 그 증언을 한 사람이 누군지는 지금 특정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 증인은 그러면 네. 지금 다 알겠네요. 네, 이제 다 알려져 있는 누구는 사람이네. 그는 다 알려져 그럼 있는 그 사람이죠. 증인하고 네. 유병호 지금 근데 그 감사원 사람이- 총장하고는 무슨 관계인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권익위에서 유일하게 유병호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동기 간부라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거 지금은 사실은 증거에 의해서 거의 확정이 된 거죠. 야. 그런데 이제 경찰청은 그 내용을 모르는 거죠. 제보자를 안 제보자라는 거는 밝혔으니까. 안 밝혔으니까 네. 그냥 굉장히 증거가 확실하니까 권익위원장이 유권 해석에서 직권 남용을 했겠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보낸 거죠. 만약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제보자와 증인이 동일 인물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러니까 얘는 흔히 하는 말로 조작 수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경찰을 속였고 네네. 그리고 감사위원을 속인 거죠. 네네. 그래서 또 그러니까 위계는 아까 제가 했지만 네네. 속였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보자의 신분을 숨기고 네. 이 증인이 객관적인 제3자인 것처럼. 음. 그래서 증인이 사실은 그 증언을 한 게 그 제보가 사실입니다라고 증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제보를 자기 제보자라는 걸 숨기고 그 증언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전체가 조작인 거죠. 야. 예, 완전히 뭐. 허위 조작 덫을 저한테 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사실 법률적인 지식이 없었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지 꼼꼼하게 안 않았으면 했더라면, 네. 바로 그 덫의 조작에 걸려서 저는 바로 아마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지금은 감옥에 있지 않을까 그런 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PD가 교통신호를 어겼어요. 교통신호를 어겼는데 제가 제보를 했습니다. 제보를 했는데 PD가 이거 증인이 있어 그러니까 제가 열애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봤습니다 하면서 예. 제가 제보해놓고 제가 증인이라고 제3자라고 한 네,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야. 그런 게 지금 감사원이라는 헌법기관에서 일어나는 게 네,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유병호 총장이라든가 권익위의 그 특정인이 이거 공직자 흔히 하는 말로 늘공이잖아요. 네. 늘공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좀 오버 아닌가? 이 사람들이 이 정도면 한 1급 정도 되죠. 1급 실장급 정도 네, 되죠. 네, 맞습니다. 더 올라갈 자리가 있는가? 네. 왜 이렇게 오버하는가? 이런 좀 저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네. 혹시라도 뭐 이분들이 뭐 예를 들자면 예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대통령실의 그 담당 비서관이라든가 뭐 찾아다녔다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혹시 없지 않을까요? 제가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저한테도 제보가 네네.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또 권익위 내부에서 또 음. 저를 지지하는 직원들이 많으니까 네네. 제보들이 이제 들어오고요. 또 외부에서도 오고 심지어 감사원에서도 저한테 제보가 네네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제보에 의하면 의심이 되죠. 대통령실의 지금 그 관여 가능성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하명 감사를 했는 그런 의혹 그런 게 이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수사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요청을 지금 한 상태고 그게 관한 증거도 제가 공수처에 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일단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정부가 이제 전자정부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위직이더라도 늘공 그 실무자들은 출장을 간다거나 상급기관과 회의를 하게 되면은 기록을 남기고 하게 돼 있죠.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증언을 한 그 증인 간부가 네. 대통령실에 뭐 거의 10여 차례 가까이 이렇게 이제 출장을 간 그런 네네. 기록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사실상 이제 유병호 총장이랑 뭐 연락을 주고받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증거도 있고요. 뭐 네. 상당히 뭐 거의 확실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수사 결과는 공수처에서 곧 나오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그 수사가 아주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많은 분들께서 공수처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왜 네.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우려나 걱정들 하시는데
공수처가 이번에는 특수본을 네, 이렇게 네, 이제 네. 만들어서 공수처장 직속으로 이 특, 이제 이 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수사하는 그런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 그 공수처의 이제 가장 주력인 엘리트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거기에 배정을 했고 지금 아주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뭔가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오랜만에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밥값 좀 할 모양이네요.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공수처에 좀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해줘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은, 감사원의 조작감사 의혹입니다. 조작감사 의혹입니다. 의혹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 사무총장과 그 다음에 권익위 내의 고위공직자의 어떤 짬짬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들의 짬짬이라는 내용이 장관급인 권익위원장을 그 두 사람들만의 기획으로 과연 했을까라는 의혹들. 한번 우리 당연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청와대 비서관이 장관급의 해임에 직접적인 어떤 최종선일까? 최종 단계일까? 라는 우리가 의심을 해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전현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정권 핵심부에도 의혹의 화살이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그런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정리 듭니다. 잘했습니까? 훌륭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이야기 했으니까 좀 쉬운 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퇴임하자마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1인 시위를 하셨어요. 네. 네, 사실은 1년 동안 네. 건강이 이제 매우 안 좋아졌고요. 네, 살도 많이 빠지고 네, 네, 뭐 네, 네. 그래서 이러다가 건강을 좀 잃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휴식이 필요하다 이런 네네. 이제 생각에서 쉬려고 좀 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7월 중에 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바다 쪽에서 태어나서 자랐거든요. 부산, 통영에서 이제 통영, 태어나고 네, 네. 부산에서 이제 학창 시절을 네, 네, 보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다에 대해서 네. 정말 그 지켜야 된다. 그리고 네, 네, 네. 바다를 굉장히 이제 어머니 같은. 네, 아끼고 네, 정말로 이제 제 네, 네, 고향인데 그런 바다가 이렇게 방사능 오염수에 훼손된다는 게 너무나 이거는 진짜 네,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에 제가 뭐 바꿀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반대하고 거기에 힘을 보태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고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일본에서 핵 사고가 났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원래 이 국제적인 그 핵 폐기물 이런 원칙상 네. 그런 핵 관련돼 있는 폐기물 그런 거는 자국 내에서 내 처리하는 책임을 게 져야죠. 네. 원칙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일본이 또 뭐 어쨌든 일본에서 사고가 난 거라 그거는 일본 내에서 네. 보관을 하고 처리를 해라. 그래서 지금 오염수 상태로 하기가 그러면 고체화, 뭐 콘크리트화를 네네. 시켜서 일본 내에서 처리를 해라. 음. 그러니까 일본이 처리를 해야지 왜 그걸 이 인류의 공동 자산인 바다에 해양에 투기하느냐. 그래서 그거는 그 국제적 원칙에도 맞지 않고 자국의 책임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일본은 그 핵 오염수를 자국 내에서 처리를 해라. 네, 고체화를 시켜라. 방류는 지금 이제 방류에 관해서 뭐 때면 뭐 수산물이 오염이 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인데 그는 그다음 문제고요. 네. 아직 방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국민이 또 정치권이 힘을 모아서 그걸 네. 저지를 해야 된다. 지금 네, 이 순간 네. 행동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저는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막기 위해서 고체화시키라는 이제 피켓팅을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이 그 왜구를 완전히 진짜 격파를 했잖아요. 네.
한산도 동양 네, 앞바다에서. 동양 앞바다에서. 네.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결코 이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네. 일본은 네. 이제 반드시 한국의 바다에 이런 핵 오염수를 보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네. 이걸 이순신 장군과 함께 제가 같이 이제 외치는 심정으로 피켓팅을 한 겁니다. 저는 또 어떤 느낌도 받았냐면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핍박받았다가 나왔으니까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싸우겠다라는 네. 그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정치적 해석인데요. 그런 거예요? 네. 윤석열 정부와 싸우려면 그 전제는 윤석열 정부가 방류에 찬성해야 됩니다. 네. 지금 분위기는 찬성하는 분위기지 찬성하나요? 않습니까? 네. 찬성하면 결과적으로 제가 싸우는 거죠. 근데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가 왜 일본 정부의 방류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고 믿겨지지도 않는 일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저는 싸운다는 생각을 안 했고, 당연히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건 윤석열 정부가 그러면 방류에 찬성하는 건가? 있을 수 없는 대한민국 정부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면은 윤석열 정부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정부라면 지금 이 순간에 반대해야죠.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라면. 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그런 대한민국 정부라면 당연히 그 정부에 저항해서 싸워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 좀 민감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지역이 종로입니다. 종로 출마설도 있고 윤석열 정부와 맞짱 떠서 싸워서 이긴 분, 이런 좀 이미지가 있으니까 사대문 안에 상징적인 곳에 출마해서 총선에 좀 앞장서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권익위원장은 원래 이제 당적이 없습니다. 하려면은 이제 탈당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당적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모처럼 홀가분해졌습니다. 정치권하고도 좀 멀어졌고요. 그래서 이걸 좀 당분간 좀 이 상태에서 과연 이제 제 씀씀이가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국민의 권익위원장이잖아요. 국민의 권익위원장. 국민의 권익위원장으로서 국민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무엇인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정치에 복귀하는 건지, 총선에 출마하는 건지, 출마하면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이 국민들의 뜻인지 좀 사실 겸허하게 그런 국민의 명령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네, 겸허하게 말씀하셨지만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하셨습니다. 정치인들은 안 한다고 안 하시면 하실 의향이 많다고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정치인이셨잖아요. 곧 또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많고, 전현희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 내가 꿈꾸는 나라. 이거는 이런 질문 드리는 거는 대선 주자급이나 큰 정치인들한테만 드리는 겁니다. 저는 뭐 그렇게 큰 정치인이 있다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겸손하신데요. 제가 정치를 할 때,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할 때,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의 자리는 항상 이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는 사람으로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정치가 참 정치이고, 또 그런 정치인이 돼야 된다, 그 생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고요. 그렇게 정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민권익위원장을 이제 그만두면서 마지막 이임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유명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유명하니까 진부한 표현이지만 제가 존경하는 이제 링컨 대통령 노예제도를 폐지한 그런 이제 분의 그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게티스버그 연설. 그래서 제가 늘 염두에 두었던 정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 낮은 곳에서 국민을 섬기면서 국민을 항상 섬기고 국민의
위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정치. 그게 이제 정치의 본 모습이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정권이 권력을 위한 권력의 정치가 아니냐. 사실 그런 정치는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정치의 네. 본질을 보면.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한다면은 그런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단지 말뿐이 아니라 제가 정말 실천으로 행동할 수가 있어야 된다. 제가 그래서 그런 준비가 된 정치인인지 늘 그런 이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요, 우리 한국 내에서는 이순신 장군처럼 용맹하게 싸우시고 또 이 큰 정치인이 되셔서 링컨 대통령처럼 국민과 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 함께 가는 그런 좋은 정치인이 되실 것 같다라는 제가 꿈이 생깁니다. 가찬의 말씀이십니다. 네, 그 게티스버그 연설이 네. 오늘 엄청 긴 줄 아는데 270이 단어밖에 안 돼요. 아, 그렇습니까? 2분 20초, 30초밖에 안 돼요. 아, 모르셨죠? 네, 네. 네. 역시 교수님 대단하신데. 아니, 아닙니다. 제가 그거 좀 관련해가지고 무식했습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책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아, 그 네. 연설문 관련해가지고. 그거 제가 한번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워낙 또 말씀도 잘하시고 논리 정연하시지만은 또 정치라는 게 짧게 선동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임사를 할 때 정말 짧고 굵게 또 네. 국민들에게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요. 네. 능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 권익위원장 이거 하나로 다 끝난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여유 가지시고 네. 저희가 또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